요즘 미국에서는 때 아닌 주거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거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물가에까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거비를 낮춰라 미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비해야 한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박찬영 해설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의원, 미국은 주거비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금 3.7%거든요. 이게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르는 것도 있지만 주거비가 지난 9월에 7.2%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미국은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42%를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가 내려가지 않으면 물가가 꺾이지 않게 되는 건데 그 임대료가 결국에는 지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임대료가 올랐다는 거는 그 근본인 미국의 집값이 내려가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집값을 나타내는 그 대표적인 지표가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가장 최근이 오른쪽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난 7월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가 올랐는데 지난해 6월 이후에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져서 최대 한 20% 이상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지만 1월부터 지금 반등해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왜 다시 집값이 오르느냐가 문제인데 당초 전망은 떨어질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고정금리로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그래서 초저금리,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집을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옮기려면 추가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 이상 고정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집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이 지금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갔지만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오르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에 더해서 미국은 이 주거비와의 전쟁을 가지고서 큰 고심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상황은 그렇고 그런데 이 주거비 문제 우리나라에 뭐 또 다른 내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좀 자극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바로 전세입니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이 제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제도를 통해서 주거비를 낮추는 역할을 해왔죠. 근데 그동안에는 자기 돈으로 그 역할을 해왔었는데 점차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제 전세에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가장 최근이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있습니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전세 보증금 중 전세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1.7%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2년 전보다 비교했을 때는 한 5배 이상 그 비중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늘었느냐? 바로 결국에는 대출 관련해서 규제 완화, 정부가 보증을 많이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에 2008년에 처음으로 이 전세 그 자금 대출을 해줬는데 그때 당시 1억 원 보증을 했어요. 근데 이걸 야금야금 지금 보증 액수를 늘려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에는 3억 원 그리고 2015년에는 5억 원까지 늘렸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대출 보증을 해줬었던 거고요. 현 정부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지금 관련된 대출 규제를 지금 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계부채가 한 1,080조 원 되는데 이 중에서 이 전세자금 대출만 딱 떼내서 보면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이게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50조 원 밑에서 그나마 관리가 됐었는데 저금리를 타고서 계속해서 올라서 2021년 하반기에 150조 원을 넘어서 지금 160조 원대 그러니까 한 2017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이 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의원 말대로 전세 가구도 늘었고 전세 대출도 늘었는데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자, 대출을 끼고 전세를 들어가는 게 점차 쉬워졌어요.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돈을 빌려서 전세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좋으냐? 결국은 갭투기꾼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집값을 끌어올려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집값의 최대 한 7, 80%를 전세로 받고 나머지는 자기는 20, 30% 자기 돈으로 하는데 본인도 대출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엔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도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DSR이라고 해서 본인의 소득에 맞게 대출을 하도록 이런 규제가 있는데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예외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소득보다 더 많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거기에는 정부의 보증이 들어가는데 정부의 보증해 주는 게 갭 투기자들이 대출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비춰질 수가 있는 거고요. 임대인이 임차인을 통해 이 DSR을 피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서민들은 이 대출이 없으면 전세집 구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순수한 서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 근데 특히 요즘에는 전세 보증금 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뉴스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이 전세 사기 문제인데, 전세 사기는 워낙에 큰 이슈이니까 이것만 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전세 보증금을 이제 전세가 나갈 때 되돌려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못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허그 주택보증공사에서 대신 보증을 통해서 대신 내주는데, 올해 8월까지 내준 돈이 2.5조 원입니다. 2.5조 원이요. 지난 한 해 전체보다 한 2배 가량 되는 액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보증 액수를 많이 늘려주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돈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도 이렇게 피해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수는 갭 투기자들이 역전세 때문에 자기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돈을 못 돌려줘서 이런 사고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금융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DSR 규제 예외 적용을 좀 최소화해서 이 전세보증 대출 같은 경우에 최소한 원금은 집주인의 DSR에 포함시켜서 규제를 좀 어느 정도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건전성은 강화되지만 이미 본인들이 갖고 있던 것을 뺏는 거기 때문에 뭐 전세민들 같은 경우에 일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영,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박찬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